지수에 조정이 찾아올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지수 조정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조정이 세게 나왔죠. 종합지수가 7에서 8% 정도 빠졌는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진 거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꽤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 몇 년 전이었다면 엄청 큰 조정이었을 텐데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급락 때 작년 3월이죠. 뭐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게 나오면서 종합지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7% 이상 빠져버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금요일 같은 경우 3, 4% 빠진 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는 개인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외인이나 기관이 사면 오른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들의 자금력이 과거의 개미들이 아닙니다. 지금 매수 여력은 기관보다 개인이 더 많아요.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있죠. 연기금 욕하는 분들 많던데 사실 연기금이라고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연기금이 운영하는 전체 자금 중에서 얼만큼은 국내 주식 보유하고 또 얼만큼은 채권, 얼만큼은 해외 주식, 뭐 이런 식으로 그쪽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 포트가 꽉 차서 비중 줄이라는 오더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아닙니다. 개인은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 개인들의 그 예탁금이 엄청나요.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70조 아래이긴 하지만 1월 둘째 주에는 이 증시 예탁금이 75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양시장 앞에서 20조 이상을 매수했어요. 코스피가 신고가를 갖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찍는 동안 외인 기관이 매수한 게 거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인들의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개인들이 1월 한 달 동안 20조를 넘게 매수했으면 예탁금이 20조만큼 줄어야 되는데 예탁금이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탁금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자금이 들어와서 그 빈대를 채웠다는 거예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현재 신용 잔고가 너무 높다, 위험하다, 고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신용 잔고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20조가 넘었거든요. 이런 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뭐 역대 최고니까 처음 봤겠죠. 근데 단순히 신용 잔고가 높다라고 해서 이걸 위험 신호라고 본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만약 신용 잔고가 높고 예탁금이 줄어든다면 이건 위험 신호겠죠.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나 신용 잔고가 많은 만큼 예탁금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산이 없는데 빚만 늘어나면 당연히 위험 신호죠. 그런데 빚이 늘어난 만큼 자산은 더 크게 늘어난다면 그걸 위험 신호라고 하나요? 아니거든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그래요. 신용잔고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탁금은 그에 비해 훨씬 더 높아요.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높고 증가 비율도 높습니다. 단순히 신용잔고가 높다고 위험 신호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죠. 뭐 이야기가 살짝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이제는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론 공매도가 제한된 것도 크게 한몫을 하는데 어찌됐든 과거와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고요. 두 번째, 코로나 이후로 판도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장의 변동폭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과거라고 해봤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코스피가 2% 올랐다 또는 코스피가 1.5% 올랐다 이러면 시장이 엄청 좋은 거였어요. 시장의 등락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종합지수가 1% 올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1%가 오른 거야? 별로 오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등락폭도 그렇지만 변동폭 자체도 엄청나게 커졌죠. 지난 금요일이었던 1월 29일 코스닥의 고점은 970, 저점은 918포인트였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이 52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약 6%의 변동률이 나온 겁니다. 개별 종목도 이 정도면 변동폭이 엄청 큰 건데 종합지수가 변동폭이 6%라면 뭐 엄청난 거죠. 목요일도 비슷했고요. 뭐 개별 종목들의 변동폭은 뭐 더 난리였었죠. 이런 현상들은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훨씬 심각해졌어요. 거래 대금이 많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상승할 때도 상승이 세게 나오지만 하락할 때도 하락이 세게 나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조정장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막 떨어지니까 겁이 나고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안 서죠. 주식시장 좋다고 들어와서 막 신나서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머릿속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생각을 미처 하지 않고 산 거죠. 단적인 예로 며칠 전에 한 커뮤니티에 뭐 대학생이 삼성전자를 1억 원어치 매수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매수한 타이밍이 삼성전자 최고점이었던 거죠. 그 뒤로 조정이 찾아왔고 이 학생은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1억에서 마이너스 10%면 1000만 원이거든요. 결국 이 친구는 겁을 먹고 손절을 했고 약 13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었대요. 이런 일이 과연 이 학생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지수도 매일 하루 속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난주처럼 큰 조정이 나오면 사람들의 멘탈도 막 같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멘탈이 흔들리고 막 정신도 오락가락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정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 팔고 인버스 풀매수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 팔고 현금을 들고 기회를 엿봐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들고 있는 주식 존버 모드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는 이게 하락장의 시작일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일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자신이 내린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겠죠.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입장, 견해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장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계시길 바래요. 비록 그 견해가 틀릴 수 있죠. 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틀림은 분명히 귀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신이 가진 종목에서 어설픈 종목들, 테마주들을 다 잘라내고 주도 산업의 대장주나 자신이 가진 종목 중에 좋은 종목으로 현금을 몰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어설픈 종목, 테마주들 다 자르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대장주들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사고 싶었지만 너무 올라서 못 사버린 종목들 있죠. 조정이 오면 그런 게 낮은 가격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포트에 5종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3종목은 그래도 실적도 좋고 나름 좋은 튼튼한 종목을 매수한 거였어요. 그런 종목은 괜찮다 싶으면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애매한 종목들 있죠. 한두 종목들. 애매한 종목은 과감하게 미련 없이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실적 좋고 튼튼한 종목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3종목 중에 비중이 작은 걸 물타기해서 비중을 높이라는 거예요. 포트에 몇 종목이나 들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종목을 막 10개 이상, 20개, 30개 들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조정이 오면 어설픈 종목 다 잘라버리고 시장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특히 테마주들, 시장 소외주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 하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산업주와 테마주를 설명드렸었죠. 시장이 언제까지고 계속 하락하지는 않아요. 센 조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지수가 급격한 반등이 나올 때 과연 테마주가 올라갈까요? 주도 산업주가 올라갈까요? 아무리 하락장이 와도 대장주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좋으면 물론 산업주, 테마주 할 거 없이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보통의 경우 산업주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것도 강하게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테마주들은 그런 상승에서 반등에서 소외가 되기 마련입니다.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포트를 재편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계좌 관리 차원에서 훨씬 이익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이 찾아오면 조정 후에 반등이 올 때 어떤 산업 섹터가 제일 먼저 세게 올라오는지, 이전 수준의 주가를 어떤 섹터가 제일 먼저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게 바로 주도주고 주도 섹터입니다. 그런 섹터의 종목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를까?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만약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포트일수록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소외감은 더 커지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가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그럼 이럴 때 매수해 놔야 할 좋은 종목이 뭐냐라고 물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의 시장에서 포트에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는 필수로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업황이나 향후 전망이 가장 좋고 기대가 되는 섹터들이기 때문이죠. 산업주라든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도 무지 많지만 이번에 주제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정장에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장이 하락하고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 주식하는 분들, 현물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멘탈이 흔들려요.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주식창 닫고 아예 안 본다, 한 달 뒤에 까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하지만 하락장일수록 정신 더 똑바로 차리고 본인의 계좌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설픈 종목, 확신 없는 애매한 종목, 테마주들 다 잘라내고 주도주와 실적주로 갈아타셔서 몰아버리는 게 훨씬 계좌 복구에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냉정한 판단과 분석으로 조정 후에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